한민족은 예로부터 비옥한 한반도에 정착하여 농경 문화를 꽃피워왔다. 일찍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 천문과 기상 관측에 힘썼으며 성현의 가르침을 본받고 학문을 숭상하여 기록을 남기는 습성이 있어 인쇄술에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의 흔적이 숨쉬고 있는 갖가지 유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땅에 목판 인쇄가 싹트기 이전에 세워진 울주 전천리의 암각화, 5세기 고구려 간개토왕의 비석, 진흥왕의 순수비 등 여러 종류의 비석이 발견되는데 여기에 석각으로 새긴 기술은 목판 인쇄술의 발상의 근원이라고 하겠다. 또한 금속류의 조각 또는 주송하는 기술도 인쇄술의 발상에 도움을 주었다. 한국의 인쇄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불교에 관한 책을 인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초인 8세기 초 융성한 사찰경제에 힘입어 불교 서적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서기 751년에 불국사가 중창되고 불교가 번창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간행된 목판 중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석탑에서 발견되어 세계의 인쇄사를 바꾸어 놓았다.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 석가탑 사리함 속에서 발견된 한 줄에 평균 8자를 새긴 62줄짜리 목판 12장으로 찍어낸 이 두루마리 한 권은 우리 결에 고도로 발달했던 인쇄문화 수준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신라 말기의 인쇄문화는 고려로 접어들자 사찰에 의하여 계승 발달하기 시작했다. 불교가 고려로 넘어와 국가적 종교로 승격되자 사찰이 늘어났고 불경 간행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려는 개국 초부터 잇따른 외침과 잦은 내란으로 귀중한 기록을 비롯한 숱한 문화유산이 소실되어 버렸다. 탑이나 불상 몸속에 간직했던 간본들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이 보협인 다란이경이다. 이 다란이경과 도행반야경, 어제 비장전은 당시의 간본 가운데 자랑할 만한 문화재들이다. 불교가 성했던 고려는 판각을 통하여 문화국으로서 위력을 떨치고자 하였다. 그런즉 거란의 외침이 자행되었는데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이기고자 판각에 착수하여 1087년에 마침내 초판된 대장경이 완성됐다. 그러나 이 대장경은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되고 다시 이를 새겨서 몽고의 외침을 물리치고자 16년간에 걸쳐 제작한 경판수가 8만 천여 편에 달하는 다시 만든 대장경인 해인사 8만 대장경이 1251년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목판 활자를 만드는 법은 먼저 소금물에 쪄서 건조시킨 나무를 다듬은 후에 새겨 넣을 그림이나 글자를 쓴 종이를 뒤집어 붙인다. 뒤집혀진 그림이나 글자를 정성을 들여 새긴다. 인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목판에 먹물을 골고루 바르는 일이다. 고려시대의 목판 인쇄 기술은 높은 수준에 달했으나 경비와 시간이 많이 들어서 불편한 점이 흠이었다. 이에 활자 인쇄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고
그동안 축적된 인쇄기술이 금석 활자의 발명을 낳았다. 1972년 불란서 국립도서관에 소장됐던 한국의 백운 화상 초록 직지 심체 요절이 공개됐는데 이 책 끝에는 분명히 1377년 7월 청주교회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종전 세계 최초라고 알려졌던 독일의 구텐베르크 활자보다도 60여 년 앞선 것이며 상정 예문은 200년 이상 앞서 한국은 활자의 나라로 부각됐다. 조선시대의 인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활자 인쇄가 고도로 발달한 것이 그 특징이다. 조선조의 인쇄는 관서가 중심이 돼서 실시하여 왔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책은 목판으로 간행한 것도 있지만 주로 활자를 만들어 책을 수시로 찍어내어 보급해왔다. 세종은 1434년에 큰 글자와 작은 글자, 동활자 20여만 개를 주성했는데 이것이 갑인자이다. 이는 글자체가 매우 아름답고 바른 필서체이다. 우리나라의 인쇄술은 세종조에 이르러 비로소 높은 단계로 발전했다. 이 활자는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조선 말까지 사용됐다. 세종대왕은 우리 글을 창제하고 처음으로 한글 활자를 부어 국역본을 찍어내게 했다. 1447년에 간행된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은 한글이 모두 정교하게 찍혀있다. 특히 월인청강지곡은 유엔본부에 전시되어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후 새로운 활자가 잇따라 나와 창의성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발전시킨 다양한 활자체는 점차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세계 인쇄문화사상 제일 오래된 목판본이 서기 751년 한국에서 간행됐고 13세기 초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옛부터 창조적 정신을 면면히 이어온 한국인은 천문학에도 관심을 가져 천체를 정확히 관측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관에서 천문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 외에 학식 있는 선비들이 천문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국 유학의 거목 퇴계 이황도 도산서원에 천문학에 관한 유물들을 남기고 있는데 혼상과 혼천이는 우주 천체의 움직임을 재는 천문시계와 같은 것으로 선비들이 천문학적인 지식에 접했다는 것은 당시의 경향으로 봐서 놀라운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하늘을 보고 가뭄과 홍수를 점치며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달력을 보기를 바랬다. 또한 하늘이 그 현상으로서 나라와 임금에게 계시한다고 믿어왔던 그들에게는 천문학은 그야말로 제왕의 학문이었다. 경주 반월성에 벽 모양의 석조 건물이 서 있다.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로 알려진 이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16년 서기 647년에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1395년 태조 4년 새로 창건된 조선왕조의 표상으로
완성한 천문도는 조선 후기 영조 때 목판을 만들어 인쇄한 천상 열차 분여지대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가 오래 계속돼서 일찍부터 해시계가 시간을 측정하는 기기로 제작됐다. 두 가지 해시계가 함께 그려져 있는 간평이루와 혼계이루는 시각선은 매 시간을 나타내고 시각선과 교차하는 절기선은 절호를 나타냈다. 이 밖에 정남일구 같은 해시계도 있다. 오목 해시계는 다른 해시계와 달리 그 모양도 특이하지만 그 형식도 색다르다. 보통 해시계는 시각선만 그려져 있지만 이 해시계는 계절선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앙부 일구는 공예품으로도 손색이 없어 휴대용도 만들어져 있다. 덕수궁에 보존되어 있는 물시계의 유물은 자랑스럽고 소중한 과학문화재이다. 물시계 자경루의 자동 시보 장치 원리는 지렛대의 원리와 공이 굴러 떨어지는 운동을 잘 연결시켜서 움직이는 작동을 되풀이하도록 한 것이다. 강우량을 재는 과학적인 방법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싹트기 전 조선 왕조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관측 활동은 그 과학성에 있어서 현대 천문 기상대에 결코 뒤지지 않은 관측 방법이었다. 우리 전통 과학 정신은 오늘의 과학 기술에 이어졌다. 우리 기술 개발로 성공한 우리별 1호가 발사됨으로써 우리 우주 과학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오늘날 천문학을 연구하는 우주 천문연구소는 광학 관측 연구, 전파 관측 연구, 천체 물리 연구 등 천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구에 속해 있는 대덕 전파 천문대는 전파 관측을 하는 최첨단 과학 천문대이다. 또 하나의 천문대가 소백산 천문대이다. 이 천문대는 천체를 관측하는 천문대로서 옛 천문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옛사람들의 천문 기록은 오늘날 천문학도들에게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인쇄술도 현대 기술을 동원해서 우수한 인쇄물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우리 조상들의 과학 정신은 오늘에 이어져 새롭게 빛나고 있다.